이게 양극재업계 뭐 이게 뭐 콜마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요새 계속 생각을 그쪽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익을 내는 게 대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하반기 되면 이제 한 95%까지 채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뭐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 지금도 같이 코어를 하고 있어요. JV 같은 거 해볼까 하는 검토? 그것도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매출 4조에 뭐 영업이익 2천억을 저희가 비전을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전기차 캐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물량이 주는 효과도 있는데 단가도 사실은 좀 예전 비하면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의 이제 실적에 물량도 물량이지만 이제 단가가 좀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보면 뭐 그래도 출하량은 이렇게 뭐 늘어나거나 더 이상 줄지 않는 뭐 그런 구간인 것 같긴 한데 단가가 예전 비하면 아무래도 좀 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것들은 좀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가공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메탈 값에다 가공비를 더하는 구조잖아요. 이게 가격 구조 자체가 요구는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중국 애들하고 그 맞추는 거는 뭐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거는 뭐 일단 비상식적인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저희가 투자된 걸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강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비 최근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것 등등 하면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과거 대비해서 저희가 영업이익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견딜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메탈 값이 낮아서 지금 그 셀이나 배터리 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지금 고착화돼 가니까 이게 과연 또 언제 메탈 값이 올라갈지 이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 뭐 계산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렇게 뭐 낮춰달라는 요구는 뭐 버릇처럼 있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받아서 하신다는 그럼 뭐 말씀이시죠? 당연히 뭐 저희도 증거를 대고 원가를 또 얘기를 하고 하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뭐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요. 다만 이제 과거에는 적어도 1년 반 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몇 뭐 저희도 그랬었지만 뭐 가공비를 좀 더 받는 회사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엔 너무 거품이었던 건가요? 그렇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 저는 거품이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양극재 메이커는 결국은 이거를 그 이제 인덱스라고 표현하는데 공정 능력 지수를 높이고 그냥 수율을 높여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대충 하고 뭐 가공비만 높게 받아 이거는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단단하게 내공을 쌓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코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고객사가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뭐 이제 광물들 가지고 주로 이제 가공 수수료 방식으로 이렇게 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공 수수료만 웬만큼 유지되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와 비해서.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하면.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저희가 작년 같은 그 휘몰아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재고 부담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뭐 사세를 확장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는 이제 과거부터 뭐 프로핏 위주로 다 해왔으니까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뭐 소외됐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극재 업계 뭐 이게 뭐 콜마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한 콜마? 근데 뭐 근데 그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게 파운드리라고 그러잖아. 제가 요새 계속 생각을 그쪽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익을 내는 게 대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좀 어려운 구간을 건너갈 때는 그냥 외형이 큰 것보다 이게 내실을 다지면서 이익을 그래도 꼬박꼬박 이렇게 누적해 갈 수 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비하면 진짜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좀 광고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하반기부터 이제 좀 생산 물량이 늘어나는 게 주로 네. 이제 두 기존 고객사들 물량이 네.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업황 대비 뭐 실적을 잘 유지해 왔는데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저희가 뭐 원료를 사기로 말하면 뭐 벌써 조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해볼까 하는 생각. 아, 예, 뭐 올해까지는 이제 네. 지금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내년이 이제 풀가동 목표인 거고 네. 올해 뭐 7, 8월부터 시작해서 연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그 10만 톤 캐파 중에 어느 정도를 가동할 수 있는 건가요?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지 70%?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스타트는 뭐 한 30, 40%에서 시작을 해서 네네. 한 연말 되면 70%,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상반기에는 한 80% 갔다가 네. 하반기 되면 이제 풀 한 어, 95%까지 채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하반기에도 3분기보다는 또 4분기가 더 좋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산동성에 저희 조인트 벤처가 하나 있잖아요. 양극재 네네. 회사가 네네.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2017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 그동안 고생 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LCO는 이제 요새 NCM 3원계만 하고 이제 LCO는 거의 조금 안 뒷전이잖아요. 하고 있-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기술 전수를 다 해가지고 아, 이제 거기서만 생산을 해요. 저희 LCO 를? 벤처에서.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그 물량은 그리고 다 중국향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네. 이제 삼성 그 이제 천진 공장인가 네네. 그거 갔다가 이제 중국향으로 풀리는 거죠.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중국으로 네. 가는지 또 안으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새 좀 열심히 돌아가서 예, 굉장히 잘 돌아가서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지금 현지에 나가 있고 거기는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뭐 얼마 안 돼요. 뭐 한 15,000톤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5,000톤 정도 하는데 네. 라인이 4개고요. 네. 하여튼 뭐 작진 않죠. 작진 네. 않아서 하여튼 그 삼성 물량 대주고 네. 또 기존에 또 뭐 그 전자담배용으로 하고 있던 고객, 로얄 고객이 있어가지고 그건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건 또 일부 좀 해주고 있고. 아, 그 전자담배는 중국 업체인가요? 중국 업체죠. 네네. 그 중에 뭐 서너 개 이제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을 최근에 거래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오디트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네. 굉장히 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품질 관리 뭐 고객 대응하는 직원들이 다 나가서 아, 대응을 해주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아직 좀 서툴어가지고 언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지금 몇 개월째 맞춰주고 있고 그래서 나와서 막 밤새 고생을 하니까 거기는 52시간이 아니라 막 밤새 돌리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고생들 하길래 가서 뭐 식사도 한번 사주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기존의 양대 고객사들하고는 이제 뭐 더 협력을 확대해가는 그림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SK온에도 이제 들어간다, 뭐 컬테스트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뭘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게는 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뭐 지금 진행을 계속 해왔고요. 네. EV 쪽은 이게 업체 선정해서 뭐 콜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짧게는 1년 뭐 길게 1년 반 걸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2027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말쯤인데 아마 확정은 될 거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건 주로 뭐 저 망간 리치 쪽 제품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아니고 건가요? 하이니켈 NCM으로. 아, 그것도 하이니켈로 들어가나요? 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미드니켈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그냥 테스트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네. 상업적으로 다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커머셜하게 진행되는 건 아마 NCM 하이니켈 쪽이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뭐 앞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 망간 리치 쪽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거는 그러면 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대표님 워낙 집요하셔가지고 그건 아직 뭐 개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발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관심은 다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메이커 내부 자체적으로도 그 인하우스에서도 다 개발이 되고 있는 거라서 하다가 이제 이게 맞겠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회사도 좀 그런 고객사들의 잠재적인 어떤 니즈에 그렇죠. 미리 좀 맞춰서 이제 수 있는 선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샘플 내놓고 이 집도 하고 있구나. 그 정도를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게 언제 커머셜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최근에 이제 뭐 배터리 3사가 이게 이제 뭐 그 LFP 배터리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LFP 배터리 쪽 양극재도 따로 우리 회사가 좀 개발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고민을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다 뭐 1, 2년 전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었고 사실은 발을 들여놓은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게임이 결국 커스트 게임인데 이게 국내에서 뭐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원재료서부터 그 공정 코스트까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IRA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중국이 또 그게 저기 엠바고가 걸리고 하니까 LFP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사실 우선순위를 좀 뒤로 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뭐 실험실적으로야 뭐 랩 테스트 정도야 뭐 저희 계열사인 코스모 화학에서 뭐 황산철도 나오고 뭐 저희가 또 그 정제 기술도 있고 뭐 그걸 소송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LFP가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중국만큼 싸게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업체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희가 또 뭐 중국의 사업을 또 벌리고 있고 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아름아름 중국 업체들이 접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IRA 트럼프 당선 이전에. 아니, 자금도 되고 기술도 되겠다. 같이 해보자. 근데 한국에다 거점을 마련하고 싶다. 뭐 이런 업체들이 서너 군데가 있었는데 아마 다른 회사들도 아마 이렇게 서클을 돌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뭐 생산해봐야 사실 남는 게 없을 거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5만 톤 뭐 이런 정도 해갖고는 이게 경쟁이 안 되니까 또 그게 뭐 그 원료단으로 가면 또 그게 뭐 환경 문제도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뭐 과연 LFP가 전체 양극재 중에 어느 정도까지 얘가 침투를 할 거냐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갖고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얼핏 들은 얘기는 뭐 최대 60%가 맥스 아니겠느냐. 왜냐면 뭐 중국 시장 포함이죠. 그렇죠. 포함해서. 근데 뭐 중국 시장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현재는. 그렇죠. 뭐 중국 외에는 좀 이게 좀 소구력을 발현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리사이클에 또 문제가 결국 종당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뭐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그때부터 미루기 시작해가지고, 뒤로 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지난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대표님 인터뷰할 때, 자동차 업체 쪽으로도 좀 이렇게 뭐 양적 공급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그때도 뭐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 지금도 같이 코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왜냐면 이제 얘네들도 이 OEM이 여기도 전부 다 셀을 받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뭐 인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또 소량으로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스트 검토라든지 뭐 성능 검토를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작년에 일부 실기한 것도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도 뭐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뭐 산악도 같이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공동 개발도 같이 좀 일부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 기아차 향으로도 뭐 물량이 저희는 뭐 그게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늘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특히 전기차 쪽에서 지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게 진입해 놓으면 그렇죠. 뭐 당연히 뭐 그런 생각으로도 저희도 진행을 했었고 네. 지금도 ING 중입니다. 예. 최근에 뭐 유럽 쪽에 뭐 새로 고객사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 근데 뭐 그거는 뭐 아무래도 뭐 네. 고객사가 지금 뭐 폴란드에도 있고 뭐 헝가리에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양극재를 그 역 내에서 뭐 원가의 65% 이상을 구매해야 된다는 그 뭐 유럽 내에 그런 이제 뭐 IRA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양극재가 나가야 되더라고요. 네. 양극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아마 저희 경쟁자 중에 에코프로가 나가 있을 거예요. 네, 헝가리에. 헝가리에 나가 있는데 저희도 그거 갖고는 모자란다는 게 고객사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업체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객사들이라면 뭐 기존 뭐 배터리 고객사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양극재를 하고 있는 회사들. 네. 또 저희 아무래도 좀 배워야 되니까 저희가. 유럽에 공급할 때. 그래서 저희가 혼자 뭐 그냥 그린필드에다가 저희가 하는 거는 투자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재 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좀 있는 업체하고 한번 JV 같은 거 해볼까 하는 검토? 특히 최근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이제 중국 시장은 거의 뭐 접근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좀 빨리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도 유럽은 다시 이제 조금 그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 뭐 수요도 그렇고 조금 회복세를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시장은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요? 조만간이라면 몇 달 아닌가요? 하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하반기요? 그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 합작법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 혼자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어요. 지금 그동안에 미국에 나가 있는 업체들이 투자비가 뭐 국내 대비해가지고 너무 높다.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되겠다는 쪽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니까 결국은 좀 이렇게 콜라보 형태의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진정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뭐 하반기에 뭐 소식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 공장이 있고 요 앞에 저희가 또 부지가 있거든요. 네네, 사공장 부지. 그래서 그것도 채워야 되고.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하긴 내년에 27년 되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3공장이 내년에 풀가동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 캐파는 진짜 준비해야겠네요. 풀가동되는 시점을 앞두고 저희가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4공장을 지금 27년 되는 건설을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4공장은 계획은 언제 수립하는 건데요? 내년에 해야죠. 내년에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풀가동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수주가 된다면 그걸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공장을 지금. 4공장은 어느 정도 캐파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지금 요 3공장 지은 게 이게 7만 톤짜리거든요. 네네.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게 한 3만 톤 되고. 그래서 거의 3공장하고 같은 규모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7만 톤 정도? 7만 톤? 그것까지 하면 17만 톤이고.
근데 만약 지금 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그거는 저희 네. 캐파에다 지금 넣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네. 뭐 콜라보를 하게 되더라도 저희랑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거 좀 그런 거 좀 기술적인 거 검토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뭐 LG엔솔이나 뭐 삼성이나 이게 이제 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꽤 상당히 물량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 협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서도 실적이 꽤 잡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하고 해야지 뭐 그거 안 없이 하겠습니까? 그래요? 해야죠. 예. 아무튼 30년도가 되면 저희가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매출 4조에 네. 뭐 영업이익 2천억을 저희가 비전을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지금 걸맞춰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